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여기 시간을 매우 강조하는 척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택배회사 페덱스에서 일하는 그는 충치로 고생하면서도 치과에 못 갈 만큼 바쁘게 사는데요. 출장을 마친 뒤 그는 켈리를 찾습니다. 켈리는 언제나 바쁜 척에게 휴식 같은 존재입니다. 화기애애한 크리스마스 파티가 한창인데 척은 또다시 호출을 받습니다. 애써 미소를 보이는 켈리. 두 사람은 미리 계획했던 약속들을 취소하는데 켈리는 12월 31일만큼은 꼭 시간을 내달라고 합니다. 차 안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하는 두 사람. 켈리는 척에게 할아버지 유품인 시계를 선물하는데요. 척은 타올을 선물하고 차에서 내린 뒤 이내 반지로 이상되는 진짜 선물을 건넵니다. I'm terrified. Take it and hold on to it. You can open it on New Year's Eve. I'll be right back. 척은 흔들리는 비행기에 잠을 깹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지 조종사들이 분주한데요. 잠시 얼굴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척은 떨어진 켈리의 시계를 겨우 줍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바다에 추락하고 충격적인 상황. 척은 폭우 속에서 보트에 몸을 맡긴 채 바다를 떠돌게 됩니다. 날이 밝아오고 척은 겨우 눈을 뜹니다. 그의 삶을 움직였던 삐삐는 곧 처리되었고 그에게 남은 건 켈리가 준 시계뿐입니다. 척은 자신과 함께 이 섬으로 밀려온 택배 상자들을 주워오고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쳐보지만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황당한 상황. 척은 나무로 구조 신호를 적은 뒤 또다시 떠밀려오는 택배 상자를 줍던 중 떨어진 코코넛을 발견합니다. 섬 주변을 둘러보는 척. 상한 발을 감싸기 위해 급한 대로 임시 신발을 만들고 섬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주변을 살피는데요. 척은 뭔가를 발견합니다. 달려가 보니 거기엔 이미 사망한 비행기 조종사였고 그에게서 쓸 수 있는 손전등과 신발을 뺀 뒤 그의 가족 사진과 함께 그를 잘 묻어줍니다. 새 신발이 생긴 척, 이젠 밤에도 켈리의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마실 물도 음식도 너무 귀합니다. 그날 밤 멀리서 불빛이 보입니다. 날이 밝아오자 척은 급하게 보트를 만들어 바다로 향합니다. 작은 파도에도 전진하지 못하는 척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갔지만 결국 높은 파도에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보트는 터지고 다리는 큰 상처를 입습니다. 또다시 폭우가 쏟아지고 척은 겨우 동굴 안으로 들어가 비를 피합니다. 다음날 척은 택배 상자를 열어보는데 날개가 있는 택배 상자를 제외한 모든 상자에서 여러 물건들로 생활의 질을 높입니다. 불의 필요성을 느낀 척은 불을 만들려는데 불은 안 생기고 손에 큰 상처가 나면서 결국 폭발하는데요. 이때 척이 던진 배구공에 피 묻은 손자국이 생기는데 척은 그 배구공에 눈과 입을 그려줍니다. 척은 불을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불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척은 배구공에게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에게 말을 걸며 친구로 삼습니다. 또다시 척은 충치로 고통을 호소하는데요.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결국 척은 위험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4년 후 이젠 완전히 원주민이 되어버린 척 켈리만 생각하며 겨우 삶을 이어갑니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에 나와본 척은 알루미늄 판 하나를 보게 되는데 바람에 쓰러지는 판을 보며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나무를 모아서 배를 만들고 섬을 나가기 위한 최적의 시간을 계산해 봅니다. 뗏목을 만들기 위해 줄이 더 필요한 척은 1년 전 목숨을 끊으려 했던 곳에서 끈을 가져옵니다. 동굴로 다시 돌아온 척은 윌슨을 보며 자신의 힘들었던 때를 말하다가 순간적으로 윌슨을 차버리는데 Well done! Wilson! Well done! 이내 후회하며 다시 윌슨을 찾아와 얼굴을 그려줍니다. 뗏목이 거의 완성되었고 척은 자신을 버티게 만들어준 켈리의 사진과 날개가 있는 택배 상자를 뗏목에 실은 뒤 바위에 자신의 마지막 일기를 쓴 후 드디어 윌슨과 함께 바다로 나갑니다. 4년 전 미니보트로 나갈 때와는 다르게 꽤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는 뗏목. 수많은 작은 파도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큰 파도를 날개돛을 펴서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I think we did it! 멀어져가는 섬을 척은 묵묵히 바라봅니다. 또다시 폭우가 치고 알루미늄 돛은 날아가 버립니다. 다음날 겨우 눈을 뜬 척은 윌슨이 없는 걸 보고 괴로워합니다. 멀리 떠나려가는 윌슨. 결국 4년 동안 척의 말동무가 되어준 윌슨과 그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척은 진심으로 윌슨과의 이별을 슬퍼합니다. 그는 이제 가지고 있던 노를 바다에 버리고 하늘의 모든 걸 맡기는데요. 바로 그때 척의 뒤로 지나가는 대형 화물선. 기적적으로 구조된 척은 페덱스 전용기를 타고 그의 복귀 환영식에 왔습니다. 4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켈리를 기다리는데 켈리 대신 켈리의 남편이 들어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척이 돌아왔지만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4년의 무인도 생활을 오직 켈리의 사진만 바라보며 버텼는데 켈리는 오히려 척 때문에 너무 힘든 세월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는 켈리와의 관계를 마무리 짓기 위해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12월 31일에 만나자고 했는데 무려 4년이 지난 뒤 둘은 어색하게 만났습니다. 이젠 다른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인 켈리. 교수가 꿈이었던 그녀는 척이 비행기에서 추락했을 때 모든 걸 포기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척은 켈리의 시계를 돌려주는데요. 척의 무인도의 삶을 지탱해줬던 켈리. 이젠 그녀를 떠나보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I never should have gotten on that plane. I want to show you something. 척에게 차를 돌려주는 켈리. It's a good car. I had a lot of memories of this car. Because I was never going to get off that island. I was going to die there. And then one day that logic was proven all wrong because the tide came in, gave me a sail. And now here I am. I'm back. And I've lost her all over again. I'm so sad that I don't have Kelly. I gotta keep breathing. Because tomorrow the sun will rise. Who knows what the tide could bring. 척은 자신이 끝까지 뜯지 않았던 날개 달린 택배를 배달하고 나옵니다. 사거리에서 한 여성을 만나 길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녀가 바로 날개 달린 택배의 주인이네요. 척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2000년도에 개봉한 이 영화 캐스터웨이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영화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며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척은 분단위로 시간을 쪼갰을 만큼 눈코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지만 바쁠 이유가 전혀 없는 무인도에 살면서 자신의 후회되는 삶을 회고합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서 아픈 충치 하나 치료할 시간이 없었는지, 뭐가 그렇게 바빠서 사랑하는 연인과 보낼 그 소중한 시간조차 없었는지. 척은 분명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인정받는 사람이 됐는데 무인도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그 평범한 것조차 하지 못한 스스로가 참 후회가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비행기가 추락할 만큼 위험천만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크고 작은 파도가 내 앞을 막아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내일 태양은 다시 뜰 것이고 내 인생의 파도에 어떤 희망이 실려올지 모르기에 우린 오늘도 눈부신 희망을 꿈꾸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사는 속도보단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가보는 건 어떨까요?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준 영화 캐스터웨이였습니다.